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6일 있었죠. 정부가 제2벤처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창투사들이 시장의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주에 이어서 창투사들도 과연 강력한 좀 테마를 형성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시장이 조정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먹거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창투사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정부의 정책을 좀 살펴보면요. 자, 지금 2018년 기준으로 3.4조 원 정도의 벤처 투자를 2020년에는 연간 5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유니콘 기업 수가 지금 한국은 6개입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명칭하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앞으로 20개 이상으로 창출하겠다는 얘기고요. M&A 활성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회수 시장을 이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요.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투자 회수 비중이 2.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 투자하는 걸 좀 꺼리게 되겠죠. 회수 비중이 좀 높아야 될 테니까요. 근데 2022년에는 이것을 M&A 쪽에 규제를 완화하면서 10% 수준까지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어쨌든 규제 완화가 같이 맞물려야 좀 시장에서 더 많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고요. 규제 완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단기성 재료로 그냥 끝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년간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겠다 그랬는데 기존에 이제 벤처 펀드도 22조 원 정도, 또 신규 벤처 투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22년에 5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과 함께 스케일업 펀드를 12조 정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케일업 펀드는 스타트업과는 구분이 좀 되죠. 이미 좀 스타트업을 해서 앞으로 더 스케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자금을 조성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스케일업 펀드 쪽에 자금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이것도 창투사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투사 관련주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기술투자 뭐 대표적인 벤처 투자 회사죠. 그러나 시총이 좀 작지 않습니다. 한 2,700억 정도 되니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11월에 국민연금에서 벤처펀드 위탁 운영사로 선정될 정도로 이쪽에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에 비해서 이제 시총은 절반 정도 수준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도 부담은 없죠. 맘만 먹으면요. 자,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과거 명랑 때문에 한번 급등했던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극비수사나 암살 같은 문화 콘텐츠 투자에 차별화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창투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0억 정도니까 앞으로도 이제 영화 관련 콘텐츠 이런 것들에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또 시장의 관심을 또 받을 수가 있고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일본 SBI 홀딩스가 한국 진출을 위해서 SBI 코리아 홀딩스로 인수한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금이 국내에서 이제 들어와서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고,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두 기업이 비슷한 시기에 또 상장이 됐죠. 하지만 이제 185억하고 120억 규모 정도의 사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뜬다면 저런 사채 물량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는 2018년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1000억대 규모의 NH 아주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요게 바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보셨듯이 스케일업 펀드 쪽에 자금을 12조 정도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빠르게 아주 아이비 투자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리 이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 물량의 소화 과정을 조금 볼 필요는 있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도 2018년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중소기업 역시 창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일종의 창투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미니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잠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미 투자는 여러분들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은 벤처캐피탈 사업 부분에 KTB 네트워크를 물적 분할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창투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1,800억대입니다. 린드본 아시아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 창업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우 IB 캐피탈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솔브레인의 관계사이기도 한데 시총이 작습니다. 465억.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제 신기술 사업 금융 투자 또는 융자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 유가증권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은 여신 쪽인데 그래도 이 금융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503억 정도 시총이니까 얼마든지 또 세력들이 맘만 먹고 움직이려고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50조 규모의 사채는 있다라는 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인 EN 인베스트먼트가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IPO에 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가 오면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총이 작지 않습니다. 3,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세력들로서는 좀 큰 세력이 들어와야 되겠죠. 노곤 C&I 같은 경우는 창투사인 GB보스턴의 대주주인 GB홀딩스의 지분을 30.74% 정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높아지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245억 규모의 사채 물량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됩니다. DPC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빅히트 엔터 지분 인수로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시총이 2,600억 정도 됩니다. 이 빅히트 엔터는 아시다시피 BTS 소속사죠.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LB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의 초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 뭐 지분 보유의 가치가 1,000억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주가도 급등한 이유가 그런 지분 가치도 있습니다만 실적도 개선되고 있어서 시총이 이제 2,800억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오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창투사인 우리인베스트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흑자가 좀 전환이 됐고 670억 정도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솔분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넥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최근 그 상장사가 이상급등 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전주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투사인 이제 솔본 인베스트먼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시라고 일부러 넣어놨어요. 플랜티넷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알바트로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창투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흑자 전환했고 480억 정도로 시총이 작아서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세력들이 손댄다 그러면 얼마든지 손댈 수 있는 종목. 아직까지 이제 그런 모습은 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킵해놓고 이제 쭉 보십시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붙는 종목을 위주로 매매는 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이제 세력들의 입맛에 맞게 수급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킵해놓고 보시고 수급 좋은 종목 위주로 일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규 상장된 아주 IB 투자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수발하면서 급등 패턴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큽니다. 캔들이 몸통도 크고 꼬리도 크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급등 패턴의 추세가 계속 연결이 되려면 최소한 이 1250원대 이상에서 주가가 놀아야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윗꼬리의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종목 중에서 가장 좀 탄력도 있게 움직였던 종목으로 보시면 되세요. SBI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를 좀 수반했고요. 옆으로 플랫폼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일단 주요 저점들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매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전에 이렇게 다 물렸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매물 소화 과정이 잘 나와야 또다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앞전에 이렇게 한번 보셨듯이 가상화폐 관련돼서 이제 급등했던 시절인데 언제든지 수급이 이렇게 붙어주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수급 가지고는 어렵죠. 그래서 수급이 더 많이 붙어야 된다. 최근에 수급이 붙은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급등했을 때보다는 수급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급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차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차 상승에 장대 항복 나오고 이 장대 항복 종가 위에서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거래량을 만들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다 급등했었던 이런 매물대가 있어서 한 번에 이것을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책이 있더라도 세력들 입장에서 아주 강한 수급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거래대금도 300억대가 넘어서 트레이딩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 됩니다. 이 최근에 이제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 계속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고점을 박스를 만들고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개선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 또 BTS 관련된 그런 재료가 있으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아주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앞전에 이런 고점대가 있었는데 이 고점대 이제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으면 다시 또 눌림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빠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BTS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시절이죠. 자, 그래서 라운드형이 되고 이 다시 고점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빠르게 계속 연장이 되려면 역시 심리적 가격대입니다. 6천원을 깨지 않은 선에서 움직여야지 이 추세가 빠르게 움직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저점이 이번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저점이 되겠죠. 자, 요 자리까지 떨어져야지 확인 작업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 작업이 되면 추세 연장은 돼도 속도는 느리다는 거고 여기를 확인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여기를 확인하지 않고 이 6,000원 위에서 움직여야지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지어소프트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얘는 앞전에 이런 매물대에 그런 것들을 다 장악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은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많이 올라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시되 매매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처럼 보여도 거래대금 자체는 4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원래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평선의 눌림선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냥 급등하면은 남의 떡이라고 보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그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였던 요런 자리들, 요런 4,000원 근처까지는 떨어져야 반등 다음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좀 먹을 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추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추세선 긋고 그 추세선 하단까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추세선 한번 보면 뭐 기본 추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오면 역시 교차가가 발생하죠. 그 교차가까지 떨어져야지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뭐 그대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매 자체는 하기가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역시 그런 창투사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매물을 좀 받고 있죠. 과거의 매물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이런 매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갖고는 어렵죠. 이렇게 거래가 터져줘야지 장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언제 터지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자, 플래티넷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데 다 매물대를 만들고 있고 원래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것 자체는 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재료들이 조금 나와야 돼요. 자, 대성창투 마찬가지로 꿈투른 거립니다만 매물을 받고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다시 장악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 다 매물 받고 있습니다. 장악을 해야 돼요. 매물 다 받고 있고요. 음봉에 지금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SV도 마찬가지. 자, KTB증권은 아예 그냥 역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반등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린드먼 아시아 역시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뭐 2억 9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래 갖고는 어렵죠. 자, 나우 아이비 캐피탈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을 쭉 하고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8억이에요. 이런 거래 갖고는 뭐 택도 없죠. 거래대금을 많이 튀어야 됩니다. 메이슨 캐피탈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입니다만 거래대금이 이 정도 뭐 3억, 뭐 10억 이런 거 갖고는 안 됩니다. 2, 30억. 100억대 이상 최소한 돼야지 트레이딩이 되죠.
자,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이제 재료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노건 CNI 마찬가지로. 자, DPC 최근에 이제 방탄 관련주로 이제 급등락을 좀 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수렴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갇혀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소리죠. 자, 솔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림도 지저분합니다만 지분 투자했던 넥스트리밍이 문제가 생기면 솔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매매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차트상으로도 좋지도 않은데 이걸 매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이런 종목들의 눌림목을 노려서 급등락하는 종목 거래량 보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남북 정상회담의 협의 결렬 이후에 상당히 좀 변동성도 생기고 우리에게는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MSCI 중국 편입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그렇고 또 ECB가 스스로 이제 인정을 했죠. 그동안 돈을 엄청 뿌려댔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TLTR을 통해서 유동성 확대 전략으로 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오히려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더 나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도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참 분주합니다. 그러나 그런 먹거리를 찾아도 아주 강력한 그런 테마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나마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만 어쨌든 정책주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의 관심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세력들은 정책주를 좋아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